자, 지난달 경기도 용인에서 벌어진 일인데 김 기자가 일단 영상을 보면서 이 사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영상이 나오면 영상을 좀 먼저 보여주시죠. 네. 예. 골목길로 119 구급 차량이 들어섭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건데요.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응급조치를 하는데 도로 맞은편에 있던 다른 남성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구급대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말리는 다른 구급대원까지 때립니다. 차량 문 사이로 몰아넣은 채 얼굴 쪽을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이 사건 지난달 21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골목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갑자기 구급대원들을 수십 차례 이상 폭행했습니다. 당시 구급대원들은 길에 쓰러진 취객을 상대로 응급조치를 하던 중에 이런 봉변을 당한 겁니다. 영문 없는 폭행에 구급대원들은 일단 피하기만 했지만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이 남성은 욕설과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문도 모르면서 맞았습니다. 세상 제일 억울한 게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맞을 때죠. 자, 그런데 양 변호사님, 폭행이 경찰들이 현장에 올 때까지도 계속 이어졌다면서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급대원들이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어떤 남성이 막 욕을 하면서 뭐 너 이리 와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급대원분들은요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건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면서도 이제 욕설을 계속 심하게 하니까 아니 그러지 마시라고 반말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이제 폭행으로 번진 거고 그게 뭐 주먹으로 한두 대 뭐 때린 것도 아니고 아까 보셨죠? 정말 경찰 올 때까지 뭐 십수대를 그냥 무차별 폭행을 한 거예요. 자, 경찰이 말이죠. 현장에 출동하자마자 당신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인적 사항을 묻자 이제부터 황당한 상황들이 이어집니다. 피해 구급대원의 얘기 먼저 듣고 가시죠. 직업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내 직업은 부자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명확하게 들리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부자라서 저렇게 하는 건가? 굉장히 위축되고 혹시나 또 폭행을 당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박 변호사님은 얼마나 부자입니까? 부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부자긴 부자인 것 같긴 한데 네 직업이 뭐냐고 하니까 부자다라고 하는 게 뭔가 어법이 좀 잘못된 거죠. 그럼요. 직업은 돈이 많고 적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그렇죠. 일을 하고 있는 걸 질문을 하는 거고 어쩌면 경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던 건데 내 직업은 부자야라고 소리를 쳤던 걸로 보이고요. 글쎄요, 뭐 아마 경찰 입장에서 또 옆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을 했을 거고 이 사람은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얼마 있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했는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폭행을 하면서 부자를 되게 강조를 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진짜로 부자였네. 돈이 좀 있는 사람인가 보죠? 일단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부자 반열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헬스장을 운영하시는데 하나가 아니라 뭐 8, 9개 가량 체인점을 운영하는 대표라고 아이고야. 하고요. 과거에는 아이돌의 뭐 담당 트레이너도 했다고 하니까 좀 유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는 SNS에도 굉장히 홍보를 활발히 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를 더 열겠다고 홍보 중이라고 하네요. 근데 헬스장 트레이너까지 하셨으면 굉장히 체격도 좋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폭행이 심했겠네요. 저는 솔직히 이 피의자가 누군지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 그 SNS에도 들어가 보고 좀 이렇게 봤는데 뭐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을 한 사람이라서 뭐 근육이 막 그 김은배 팀장님처럼 막 울퉁불퉁 막 해요. 근데 그 인스타 SNS를 보니까 이 허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그 외제차 앞에서 막 탁 뭐 이런 거 하고 뭐 본인 차겠죠. 본인 차인데 교수님 그걸 떠나서 외제차 타는 거 오케이, 고급차 타는 거 오케이. 그러라고 그게 사람 때려도 되는 면허증은 아니잖아요. 예, 부자가 고만이가 들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교만해서 진짜 이제 부자들은 저런 얘기 안 합니다. 정말 부자들은 내가 어디 가가지고 돈 자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얼마나 그 부끄러운 일인지. 글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저 사람이 아주 덩치가 좋다라고 하는데 건강도 어느 순간에 본인이 상하면은 바로 이렇게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태에서 상당히 좀 교만해 있지 않느냐. 어느 정도 이게 멱에 차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이 사람이 나이가 먹고 글쎄요, 저 체격과 건강과 그리고 이 모든 그 어떤 금전적, 경제적인 여건이
뭐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오늘의 이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하게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양변호 선생님,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참 용납이 안 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구급대원한테 폭행을 한 게 아니라 취객 응급 조치를 막 진짜 사람을 살려야 되는 그 일을 하고 있던 사람에게 폭행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자칫 잘못했으면 취객이 지금 다른 뉴스가 없는 거 보니까 취객은 무사히 응급조치가 된 모양입니다. 예. 그런데 자칫 잘못했으면 크게 그분에게도 피해가 갔을 수도 있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법적으로도 응급구조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방해하면 이렇게까지 폭행을 하지 않더라도 강력하게 처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분 같은 경우에는 부자이신 건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119 대원들 폭행죄고 또 응급구조활동 방해죄로 추가 처벌도 받게 됐습니다.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해요. 박 변호사님, 예. 진짜 그런데 5년 뭐 형 뭐 이렇게 받은 사람 있습니까? 구급대원 폭행해가지고? 5년까지 형이 가능한데 5년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지금 4년치 판결문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급대원들한테 이렇게 폭행을 했고 했던데 대부분 집행유예고요. 실형을 받은 거는 2건밖에 안 됩니다. 정식 재판 간 게 23명 중에 2건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중간에서 탈락하거나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지금 빠져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공권력인데 당연히 도와주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도와주는 입장이니까 그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경찰이나 대원들이 그것을 좀 감내를 해야 된다고 법은 그렇지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조금 더 강하게 좀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그 범죄는 줄어듭니다. 예. 범죄는 강하게 하는 만큼 줄어드는데 계속 해봤자 실형 딸랑 2개밖에 안 되니까 반복해서 일어나고 술 먹었는 거고 나 구조받는 상황이니까 괜찮다고 계속 그런 변명을 계속 하는 것이죠. 자, 그 교수님, 경찰은 말이죠. 경찰을 때리는 경우 같은 경우는 경찰은 그래도 본인 공격 무기를 몇 개 가지고 3단봉이라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테이저건이라도. 그렇죠. 자, 그런데 구급대원들은 그냥 때리면 맞아야 돼요. 예? 전 진짜 다른 사람 때린 것보다 유독 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은 뭐 많은 분들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정말 이게 진짜 진정이 안 됩니다, 정말. 비겁하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봤을 때는 아까 제가 그 때리는 그 장면을 보니까 정말 덩치가 크더라고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뭐 술 핑계를 대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부자라고 하니까 뭐 벌금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돈이 많은데 뭐 조금 그 중에서 얼마 던져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부자가 된다면 정말 앞으로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이런 행동을 앞으로 계속하게 된다면 이 한국 사회에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도대체 그 사람 누구냐, 어디 헬스장 하고 있냐 지금 빨리 말하라고 그러시는데 뭐 참 그렇습니다.